단기간 안에 수능 점수를 그래도 한 10점이라도 올리고 싶다. 문제를 풀면 틀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한 달치만 정리해도 그래도 내 실수형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사실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점심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때 공부 안 되니까 오. 항상 영어 EBS를 풀었었어요. 나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에 안 들어올 때 점심시간에는 그러니까 더 쉬는 줄 좀 알았어. 주무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문제를 푼대. 야.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는지 몰라서 제가 드릴까 말까 좀 고민했었는데 오답 노트가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지금 야. 정말 단기간 안에 수능 점수를 그래도 한 10점이라도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뭘 해야 돼요? 우선은 오답 노트를 지금 이 남은 시간 동안 만들어도 사실 충분하기는 해요. A4 한 장 정도로 들고 갈 만한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문제를 풀면 틀린 문제가 있을 텐데 그 한 달치만 정리해도 그래도 내 실수형을 다시 점검할 수 있고 사실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틀렸으니까 맞아 이런 거를 주의해야겠어 하는 거고요. EBS 작품 문학 작품은 거의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그래서 그래요? 네 미리 분석돼 있는 거 다 공부하고 들어가면 좋고요. 고전도 그냥 현대 해석 다 연습하고 가면 좋고 소설도 요즘엔 장면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요. 독서 같은 경우도 사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EBS를 반영해서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블록체인 나왔거든요. 블록체인의 개념이 EBS에 있었는데 그 개념을 아는 친구들은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고 모르면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제재에 대해서 공부도 미리 하고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벼락치기를 할 거면 이렇게 EBS 좀 더 집중할 수도 있고 특히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도 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차라리 잡고 나머지는 아예 버리고. 해나 쌤은 그럼 또 마지막 한 달에 어떤 팁을 드리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했던 그 9월에서 11월까지의 시간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에서 11월. 얘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꾸준함이 너무 중요한데 제 경험이 뭐였었냐면 전 영어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하나를 틀리거나 항상 만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간표로 공부를 하면서 국어 2시간, 뭐 수학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점심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때 공부 안 되니까 그때 항상 영어 EBS를 풀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점이야, 내가 1등급은 당연히 나와인데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약간 재수없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 지금 듣는데. 나는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눈에 안 들어올 때 점심시간에는 좀 주무세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또 문제를 푼대. 야, 난 다르네요. 근데 그때 풀어서 저는 수능 때 어렵다는 느낌을 뭐 받긴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풀었는데 저처럼 영어 항상 1등급이었던 친구들이 그때 절대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졌어요, 영어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과목이든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을 아무래도 조금 하거나 소홀히 그렇지. 하고 이 시간에 보충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다른 걸 올리겠다.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자기가 원래 했던 게 떨어지면 안 되니 그렇지. 메인 과목이 떨어지면 네, 안 되지. 모든 과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그래도 두고 자기가 못하는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는 게 무조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사탐 강사다 보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한 달 동안 유일하게 말씀하신 그 벼락치기 가장 가능한 게 사탐이거든요. 진짜 외워야 되니까. 네, 맞아요. 외우고 기출 풀고 이러면 어쨌든 조금이라도 무조건 올려주는 게 이제 효자 과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학생들도 사탐은 많이 미뤘을 거예요. 공부할 때 국영수를 하느라고 막판에 무조건 이 시간을 버리지 않고 사탐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이제는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좀 핵심이네요. 사탐은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 늦지 않아요. 라는 말씀해 네. 주신 거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사상을 기반으로 또는 그렇죠. 이론을 기반으로 하니까 암기만 해도 제 생각엔 3, 4등급 정도는 나와요. 왜냐하면 쉬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무조건 사탐은 기출이 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 딱 한 달 남았으니까 뭐 사설 모의고사, 파이널 이렇게 이제 실전 모고들이 많이 나와요. 기출도 틀리는 상태에서 굳이 그 새로운 걸 남들이 더할 다 필요가. 한다고 해서 사설기관에서 하는 그런 공부를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근본부터 해라. 정석대로 공부해라. 그러면 오릅니다. 언어 영역이 사실 우리나라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왜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핵심 전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언어 영역은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빨리 난 등급을 올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풀이 순서만 바꿔도 등급 하나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풀이 순서. 네.
옛날은 또 다르게 저희 때는 그냥 다 통합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법과 작문이랑 언어와 매체라고 해서 선택 과목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봐야 돼요. 똑같은 국어가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또 바뀌잖아요. 또 근데. 바뀌는데. 자꾸 선택하게 만들어. 힘들어. 맞아요. 근데 지금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독서랑 문학은 공통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선택 과목으로 하고 그래요. 학법 가장문요? 뭐라는 거야? 화법, 말하기 화법, 방식과 아. 그리고 작문 글쓰기거든요. 아, 글쓰기요? 네, 대체적으로 추천하는 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추천하고 언어 매체는 이제 표준 점수 좀 더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 문법이 좀 더 어려워요. 아무래도 공부할 게 더 많아요. 풀이 순서상 내가 만약에 선택 과목이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선택 과목을 맨 뒤로 푸는 게 오히려 요즘엔 더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선택 과목이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선택 과목을 뒤로. 네, 오히려 왜냐면 선택 과목을 앞에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변수가 오히려 더 커요. 독서 문학 난이도보다 선택 과목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더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 내에 다 맞는 스타일이 아니다 하면 오히려 그 시간 기준을 세우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 팁인데 시계를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시계를 안 보면 어느 순간 훅 시간이 지나가요. 국어를 어려워하는 건 시간 부족 때문이거든요, 사실. 아 맞네요. 지문을 읽어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국어 4시간 주면 뭐 누가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4시간을 줘도. 결국에는 시간 압박 때문에 맞아요. 멘탈도 나가고 힘들고 한 거거든요. 항상 시계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체크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내가 시간을 볼 그 타이밍을 정해두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9시 10분까지는 독서이론이랑 문학을 풀겠다. 그래서 독서이론 문학을 풀고 이제 시계를 보는 거야. 그때 네네. 10분이 되면 잘 푼 거고 좀 오버하면 아 시간 좀 더 썼구나. 그럼 뒤에서는 좀 줄일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독서는요 난이도가 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려우면 너무 어렵고 쉬우면 되게 쉬울 수 있거든요. 네네. 3등급 이하인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 줘도 못 푸는 문제 나와. 그거는 사실 안 풀고 나와도 그거 미련이 제껴야죠, 없거든. 사실. 그쵸? 독서를 막 풀다가 정해진 시간 됐네? 그럼 미련 없이 그냥 넘어오는 거야. 이제는 화법과 작문 할 시간. 해서 남은 시간을 거기 올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서만 바꿔줘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자기가 잘 풀 수 있고 쉬운 걸 먼저 푸는 게 좋아요. 딱 봤을 때 좀 풀만한 거 이런 거 빨리 다 쳐내고 이제 나머지 어려운 거에 집중하는 그런 패턴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언어영역 선택 과목 있다는 건 전 처음 알았어요. 네. 언어 영역이 아니에요. 국어 영역. 아 국어. 진짜로? 네, 지금 이제 언어 영역이 아니에요? 언어 내 아니에요. 일부러 그래서 가만히 있었잖아 지금까지. 나. 지금 10년 넘었어요. 진짜요? 네. 그럼 왜 이제 알려줬어요? 10년 전에 알려줬어야지. 아이 참 진짜. 혹시 그때 듣기 평가 하셨어요? 듣기 평가 없었어요. 아 그때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중간에 막 듣기 평가도 있었고 지금은 아예 없어졌거든요. 아 국어 듣기 평가도 네네. 있었던 시기가 있었군요. 진짜 아,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시험 기술자예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시험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제일 애가 타는 분들 있잖아요. 학부모님들. 이 수험생들에게 학부모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레가 타죠 사실. 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아무것도 안 한다. 요것도 정답이에요. 예. 이게 왜냐면 잘 하고 와도 사실 부담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짜증내면 더 싫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꾸 뭐 좀 하셨나 보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팍팍 꽂혀요. 애들 예민하기 예민하죠.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대신에 제가 좀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과일이나 이 건강한 음식들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께서 챙겨주시면 되게 좋았고 좀 목이 아픈 애 이제 엄마가 마사지 해주시고 그냥 그런 것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맞아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네. 그냥 와서 좀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약간 일상적인 대로 그냥. 네 맞아요. 갑자기 오버하지 않으면. 맞아. 네네네.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어때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어떻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설 모의고사 하나 풀었는데 수능 한 1, 2주 전에 근데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사회문화를. 그래서 엄마 붙잡고 막 펑펑 울면서 대학 못 가겠다고. 그럴 때 아이고, 위로해 아이고. 주신 게 너무 도움이 됐죠, 그래도. 그래서 어깨 토닥여 주시는 그런 위로는 더 당연히 또 필요한 것 같고 수험생도 그냥 원래 페이스대로 가면 되고요. 하던 대로. 학부모님들도 그냥 원래 해줬던 거대로 조금 밥 더 잘 챙겨주고 조금 더 웃어주시고 그냥 이러면 맞아요. 되지 않을까. 오버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결론적으로. 왜냐면 저도 수능날 기억나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더 잘해주신다고 막 요리를 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침에 미역국이 나온 거야. 그래서 엄마 수능날 푹 미끄러지는 건데 그냥.
유리쌤, 하나쌤과 수능 한 달 남겨두고 이거를 좀 재밌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좀 핵심을 찔러주고 약간 좀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해 이런 거 말고 열심히 해 이런 거 말고. 큰일 났다. 좀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저 파이팅은 준비 안 했고요. 네. 다행히. 한 말씀 해주세요. 돌이켜보면은 다 점 같은 시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우리가 막 5년 전, 10년 전이 생각 안 나듯이 지금의 시간들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별거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점처럼 느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좀 마음을 비우는 그런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담되겠다 갑자기. 네. 근데 저는 좀 실질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 어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때 마인드. 저도 약간 그 네. 마인드. 뭐 어때 마인드. 네, 저도 수능 볼 때 국어 딱 들어가는데 화작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읽히고 와 내가 진짜 긴장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막말로 9등급이 나오면 뭐 어때?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지.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 정 안 되면 반수해라, 재수해라, 기회는 있고 이거 못 봐도 나머지 거 잘 봐서 생각보다 결과 괜찮을 수 있고 해서 좀 마인드 세팅을 뭐 어때? 괜찮아. 그래, 괜찮아. 다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이 있어. 마음으로 한다면 훨씬 더 시험 성적도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재밌네요. 말씀이네요. 두 분 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정말 여기에서는 뻔한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도 뻔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내년 수능 때 또 한번 수능 얘기 또 나눠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요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 온라인 공공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통해서 인터넷 강의 또 1:1 상담 등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 달 남은 수능 끝까지 노력해서 모두 꼭 원하는 결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 댓글과 서울_tv.com으로 여러분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